이제 7월의 시작인데 밤새 더위 때문에 잠 설치셨다는 분들 벌써 보입니다. 이제 7월 시작인데요. 더위 앞둔 건강 체력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수익의 체력을 머니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7월 증시 역사적으로 좋은 건 맞지만 유의할 점은 없을까인데요. 자, 먼저 오늘 좀 마감 상황들 살펴볼게요. 역사적 신고가 미국장 가자. 오늘도 환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사상 최고가를 일단 마감했고요. 그에 관해서 어제 잠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이어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오늘도 사상 최고, 오늘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강하게 흘러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우리가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라. Sell in May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또 4월이 좋지 않았었고 급락했다 반등의 시점 때 그런 또 격언들 저건 우리나라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때 팔고 떠났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너무 겁먹지 말고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사가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분들은 나름 이번 반등 장세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나름 또 기분 좋은 모습도 전해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어찌되었건요. 6월은 최고치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올해 쭉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사상 최고가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력한 5월, 6월이 보여주면서 이 두 달 동안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는 4%, S&P이 6%가 올라가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안 드렸는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 15% 이상 하락했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회복하는데 지금 불과 89일이 걸렸거든요. 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1998년 90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V자 반등을 보여준 것으로 일단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 이 그림이 바로 15%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그런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제일 빠른 선, 까만 선으로 벌써 빨리 올라간 것이 지금 이번에 반등.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서 V자 반등을 형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7월이라는 것을 보면 오늘부터 7월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했고 미국은 오늘 밤부터까지 7월 거래가 시작되는데 7월은 역사적으로 좋았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이 강했던 동시에 상승했을 경우에 7월의 상승 마감 확률은 77%였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7월 역시 역사적으로 주요 주수에는 기분 좋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S&P 500은 1928년부터 다우지수는 1897년부터, 나스닥은 생긴들이 1970년부터이기 때문에 그때 월별 상승률을, 월별 등락률을 보여주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은 7월이 가장 좋았습니다. 7월에 다우지수는 1.5%, S&P 500은 1.7% 올라갔고요. 나스닥만은 1월이 가장 더 좋았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에만 보면은요, 최근 10년 쭉 보더라도 7월에 보면 가장 좋았던 것이 7월의 등락률이었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겠고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S&P 500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7월이 참 강한 달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7월에 우리가 기대를 해도 해볼 만하다. 물론 역사적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다만 역사적인 건 추이는 있다는 것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나온 길 그리고 좋았던 기업 그리고 7월에 좋았을 것이라는 과거를 보여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7월에 단지 몇 가지 유의할 점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소위 그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 지금 하원 통과, 상원 통과 뭐 하고 있는데요. 세금 정책이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들은 세금 깎아줘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야 감사하기 때문에 소위 부채한도를 늘린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 세금을 단기적인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7월 9일 날에 관세 유예가 이제 만료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죠. 이미 미국이랑 거대한 나라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때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7월 9일 관세 유예가 만료된다는 것 자체는 이것 자체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죠. 어저께도 이미 뉴스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일본과 우리나라 뭐 자동차 관세 깎아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또 어저께 또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정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경제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약간 유의할 수 있는 것은 7월 중순, 7월 3주차부터는 벌써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관세 전쟁이 막 시작됐고 물론 유예됐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는지 1분기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기대 이상의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이 훈풍을 잃었고 특히 빅테크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그7이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면서 매그7만이 가는 장세 아니면 확산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불안불안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국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하듯이 꾸준한 어떤 적립식 분할 매수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제 오늘 7월 1일이 시작이 되고 오늘 밤에 미증시가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7월 증시는 강세 달인데요. 근데 지금 사상 최고치로 7월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대 반, 좀 걱정 반이네요. 저희 매일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월가에서는 간밤에 나온 어떤 소식들 주목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사상 최고가 지수와 더불어 종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골든크로스 진격의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50일 이평선이 200일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낙관적인 전망, 또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분위기가 좋은데 내부에서는 또 매도의 모습도 또 보이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를 보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2위, 1위죠. 1위가 지금 엔비디아니까 1, 2위가 그냥 손잡고 사상적으로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메타 플랫폼이 지금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회복하면서 엄청난 AI에 대한 투자,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 자체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가총액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다시 시장을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 실적, 그 당시만 하더라도 1분기 실적 시즌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운이 좋게도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 전후에서 주가 이제 급등 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주식이 엔비디아가 2021년, 22년에 급등했다가 이제 반락했다가요. 다시 올라가면서 1차 상승을 했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해서 거의 1년여를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조정을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지금 조금 올랐다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차익을 실현하는 건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일정 수를 갖고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지금도 아직도 없으시면 아니면 예전에 팔았다가 바라만 보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한 주, 두 주부터 시작해서 발을 다시 담그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애들 그렇게 보고 있는지 오늘은 CNBC의 분석 기사를 한번 활용해 드리겠는데요. AI의 리더십을 완전히 재탈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슈가 있었지만은요. 그것은 흐름을 끊고 중국과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결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서버린 AI,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서버린 AI, 주권 AI, 한국말로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다들 이런 AI에 대해 독립 AI를 가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계속하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3일 연속, 오늘까지 4일 연속 사상 저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특히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CFI에는요, AI 반도체 전반에 대한 심리가 바뀌었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대표 주자이며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호는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경쟁 스트라이크의 격차를 앞으로 상당히 줄였다 늘렸다 하는 시기를 계속하고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블랙웰, 작년부터 얘기 많이 했던 블랙웰이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량 증가를 하면서 다음 분기 실적부터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레벨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FI에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향후 몇 분기 동안 마진 확장 및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디버트의 창업자인 짐 머스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위 대형 기술 기업, 가장 이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여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스스로의 어떤 칩 같은 걸 개발하려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엊그저께 나왔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개발을 생산을 뭐 내년으로 연기한다 그러고, 그걸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시간 차이가 늦춰지고 조금만 기술이 떨어져도 지금 모자라는데 쫓아가기 힘든데 지금 가장 증명된 가장 좋은 현존하는 가장 좋은 칩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HBM 그런 시리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얼마 없다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몇 조로 투자해서 여기에 갖고 온다는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HBM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특정 국가 뭐 미국은 워낙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기업으로 보면 여러분들 딱 질문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2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메타입니다. 네. 그래서 메타가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도 있고 결국은 다 이 엔비디아 이런 것을 주축으로 시작된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죠. 엔비디아 여러분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손잡고 가는 대형 기술주 엔비디아가 시장을 얼마나 이끌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 또 메타도 아주 괄목할 만한 주가 수준인데 이학영 위원님이 엔비디아 2차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솔깃한데요. 팔지 말고 한 주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대형 기술주가 끌고 가는 지수 안에서 또 부진한 종목들도, 부진한 실적을 낸 종목도 있는데 좀 반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전 가능할지 나이키 보시죠. 마켓 아침이나 나이키 주가 더 갈 수 있을까?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성기는 지났나? 좀 떨어질 유행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로 주가가 최근에 부진한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이제 평가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매출은 상당히 전년도기 대비 역시 12%나 줄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나이키의 인기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느끼실 것 같는데요. 어찌됐건 그 안 좋은 실적조차도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 15%가 올라가면서 소위 1987년 10월 달에 하루에 16% 올라간 거에 비하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 약간 숨고르겠지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조정폭은 아무 크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EO도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지만 그나마 자신감을 피력했고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담도 상당히 이제 완전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중국산 신발, 중국에서 만든 신발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얘기하면서 현재는 16%가 중국에서 오는데 내년 회계 연도까지는 이게 한 자릿수 후반으로 줄어들면서 생산 기제를 다변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엔비디아 나이키의 실적 발표 이후 나서 예상보다 좋았던 거라 해서 15개, 16군데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물론 많이 떨어진 것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시리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뭐 선택은 다들 각자 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 주가 판단에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스타벅스가 최근에 좀 반등한 거, 그리고 이제 나이키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제 개인적인 이렇게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주에 예전보다 나이키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깥에 보면 그런 관점에서 그냥 너무 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뭐 트레이딩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거의 나이키의 위상을 찾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브랜드가 생겼잖아요. 네, 그것을 언급해 주는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온 이후에 사실 어제는 폭등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좀 되돌아오는 모습이었네요. 아니, 우리 엔비디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바로 실시간으로 엔비디아도 가고 조비도 가고 오라클도 가고 테슬라만 동네 바보형 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은 아마 테슬라 주주이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좋아하시는 만큼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랑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뭐 엄청 또 친했다가 뭐 서로 비판했다가 한 보름 전인가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또 반성문을 썼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통 크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해준다, 잘 지내자 얘기했는데 뉴스 보셨겠지만 어저께 또 엄청난 비판을 또 해놨잖아요. 그들의 관계에 따라서 주가는 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외신 헤드라인 마지막 이어갑니다. 밸런스에서 보도한 소식입니다. 고배당 귀족주 10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포함되어 있나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해서 한두 주식만 뭐 다 살면 안 되는 거죠. 앞선 코너에도 얘기했지만 서클 인터넷이 엄청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관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클 한 종목만 샀다 팔았다 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돈을 버시는 분은 좋겠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한두 종목만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꾸준히 번 사람을 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결국은 그래서 분산 투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배당주도 좀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배당 귀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배당 귀족주란 거는요, 거의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배당을 매년 그것도 최소한 2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입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월급이나 연봉이 있는데 25년 동안 계속 연봉을 조금씩 올려주는 기업을 모아놓은 것을 배당 귀족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배당 귀족주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시장에 선방을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였겠고요. 그 와중에서 10개는 와중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배당 귀족주 S&P 500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10개에 나오는 표가 바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매매하셔도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익숙한 주식은 좀 사셔야 되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함한 ETF가 있습니다. 바로 NOBL이라는 노블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건 한 주에 $100 정도 하는데요. 이 한 주만 사시면 배당을 25년 이상 꾸준히 늘려준 한 50여 개 기업으로 포함된 ETF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